자,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윤대진 형 변호사를 자신 후배 검사 출신인 변호사를 맡아봐라 했다라고 말을 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내가 이남석 변호사 보고 내가 윤우진 서장, 그러니까 윤대진의 형을 한번 만나봐라 했다 하고 주간 동화 인터뷰를 2012년에 한 게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 공개 전에는 이 변호사를 윤우진이한테 소개하는 사실이 없다 했는데, 녹취록에는 네가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이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됐길래 소개를 해준 거라고는 볼 수 없다. 말은 했지만은 결국은 선임이 안 됐으니 별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갑자기 또 윤대진이가 법무부 지금 검찰국장이죠. 튀어나와서 변호사 소개는 내가 했다. 윤석열이는 관여 안 했다 이야기를 했고, 또 변호사는 어제 윤대진이가 윤우진 서장 자기 형을 나한테 소개했다, 요렇게 확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어제 저녁에 이제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윤대진에게 피해 없도록 하려다가 오해 소지 있는 발언을 했다 하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 말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인명수순을 밟고 있어요.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솔직히 말하면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말이 법적 책임을 묻기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이 문제가 될수록 윤석열은 더 해피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다른 부분은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윤석열의 직접적인 비리 개입 의혹도 있습니다. 장모와 관련된 숱한 의혹에 윤석열이가 자기 장모 편에 서서 각종 송사를 갖다가 유리하게 도와줬는지,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자기 부인과 동거했는데 자기 부인 역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피의자인지,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이 언제부터 자기 부인과 이렇게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타이밍이나 시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묻지 않아요. 도이치 파이낸스, 그러니까 BMW의 캐피탈 회사와 관련해서 그 회사 주식을 20억을 샀는데 장외 주식이죠. 자, 800원에 샀다고 합니다. 주당. 미래에셋이 주당 1000원에 샀는데, 윤석열은 그것이 주식의 성격이 다른 의결권이 있는 주다 하지만은 절반이 넘는 지분을 오나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에서 그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관 투자자가 사는 것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20% DC에서 샀다라는 것은, 그건 무언가 특혜를 갖다가 그만큼의 액수만큼 뇌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그러다가 중앙지검장이 지명되니까 계약 해지를 하고 돈을 돌려받았다. 자, 이 부분도 적은 일입니까? 또 윤석열이가 2013년에 징계를 받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뿐 아니라 자신의 비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 의혹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 문제는 하나도 따지지 않고 느닷없이 윤석열 자신의 비위가 아니라 윤우진이라고, 윤석열의 오른팔 형에 비해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느냐로 가면, 설사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던
변호사를 소개해줬던 안 했다고 하던 지금 안 했다고 또 잡아떼고 있는데 이거는 치명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논란이 계속될수록 윤석열이 의리 있는 사람처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의해 완벽하게 불법이라고 설사 변호사를 맡아주라 했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의 위정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윤석열의 더 큰 의혹을 사실상 덮어주고 그냥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척 하면서 윤석열이 통과되는 것을 도와주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임명하겠다. 해명 벌써 했다. 그래서 임명이 곧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논란을 계속 벌이는 것은 그건 야권으로서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 보고서가 물 건너 갔다 하면 뭐 큰일인 것 같죠. 아니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청문회 보고서와 관계없이 문재인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지원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제 윤석열은 뭐 임명이 돼야 되고 조국도 법무장관이 100% 기용될 것 같아 라고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 확률이 100%다. 민정수석의 경험을 가지고 법무장관에 나서 전면에서 검찰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재인이 바라는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다. 자기는 환영한다 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여붙었다 저붙었다 참 쓸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한국당은 윤석열이 위정을 했다. 조폭들 어리냐? 윤석열과 윤대진 사이가.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솔직히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청문회에 동의해 주기는 어렵고 그런데 윤석열을 세게 물고 늘어지기는 두렵고 결국은 윤석열이 사실로 확인돼도 별로 치명타를 입지 않을 윤대진 형에게 그 후배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해줬다라는 위정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걸로 윤석열 임명 반대한다고 빠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문은 임명을 할 것이고 윤석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개인적인 비리 의혹과 관련되는 문제는 다 빠져나간 채 마치 의리를 가지고 지키려다가 좀 구설수에 올란 사람이냐 이렇게 되고 야당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면 야당이 나중에 쪼잔해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 윤석열의 비리는 다 감춰지면서 그냥 청문회를 무사히 넘기는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 국민 앞에 이렇게 얄팍한 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과 관련되는 부분은 장모와 부인 이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 두 사람이 윤석열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득이나 각종 비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마하는 역할을 수행했는가. 그 부분이 윤석열에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 지금 비본질로 본질을 덮어버린 겁니다. 참 국민들은 이런 정치적인 쇼에는 장난치는 대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한국당이 싸워서 한 건을 했구나. 그런데도 문이 통과시켜버렸으니 결국은 문이 나쁜 놈이고 한국당 의원들이 이번에 그래도 하나 밝혀냈다. 그 밝혀낸 것이 그야말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 심각한 문제, 진짜 법적으로 깜빵 가야 될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끼리 짜고 장난을 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또 윤석열에게는 속으로 그래 많이 도와줬지 이렇게 말을 하고 문재인은 속으로 이것들 겁을 먹고 이것만 가지고 화내는 척하고는 나보고 임명하라고 던졌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여건이 비열하게 윤석열 청문회에서 한국당에 입을 막기 위해 처음에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소 고발된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나왔다라는 문제를 끌고 넘어졌고 두 번째로는 황교안 청문회라 하면서 윤석열과 황교안의 관계 그리고 삼성 떡값 이런 부분들을 끈앞풀들을 시켜서 청문회 전후로 아주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때 오죽하면 이번에 당선되어서 올라간 한국당 의원 정점식이 이번에 고성 통영에서 보궐선거 당선된 의원이죠. 정점식은 검사 출신으로 황교안의 핵심 척근입니다. 자, 그가 어제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노회찬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황교안 이 떡값 검사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지준이가 이야기한 상품권과는 또 다른 문제를 황교안을 비호해 준다고 지금 황교안의 척근이 스스로 황교안은 떡값 검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회찬 재단 관련자는 기자들을 만나 노회찬은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명예훼손도 고발됐지만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의 경우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이 적용됐지만은 의원으로서 그럴 수 있다. 홈페이지에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떡값 검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노회찬이 배지를 이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황교안의 척근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을 해서 유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떡값 검사라는 것은 삼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떡값, 말이 떡값이지 뇌물을 받아온 검사들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떡값 수수의 진상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냥 덮어버렸고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이 불법 도청에 의한 잘못 입수된 자료, 즉 독간데, 독이 든 과일인데 이걸 갖다가 공개한 것이 잘못됐다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아 지금 옷을 벗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황해 척근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품권 문제라는 그 제1탄을 주진우가 쐈죠. 그리고 김용철이 확인했죠. 스스로 황교안의 떡값 검사 제2탄을 갖다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3탄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김용철 리가 엊그제 언론에 나와 99년에 황교안에게 6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저는 황교안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거를요, 그냥 이번에 윤석열이 청문회 끝나고 나면 덮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며칠만 시끄럽다가 윤석열이 통과시키려고 여권이 끄집어냈다. 그래서 막 못 들은 척하고 기딱 맞고 며칠만 지나면 우리 어차피 통과하게끔 협조도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윤석열이 통과되고 나면 이 문제는 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황교안은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1단계가 떡값입니다.
상품권 떡값. 이 99년에 삼성의 고위직들 성명회로 조사받을 때 부장검사로서 떡값을 받았다. 두 번째가 그야말로 삼성의 떡값 검사냐, 지속적인 부분에 관한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 정정식이 이야기한 것은 그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세 번째로 퇴임 이후에 17억에 지금 1년 5개월, 17개월 만에 17억, 매달 1억씩의 정관 예우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출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양정철, 청와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총선 전에 한국당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속 해댈 거기 때문에 황교안은 자신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보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김용철,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번에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를 해서 자신이 옳다면 진실을 명백하게 이번에 다시 정리해야지 과거 언론사가 보도했을 때 자기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해서 이겼다. 그것 가지고 이번에 더 이상 문제를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자체가 부분적이고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이번에 이 싹을 잘라야지 이걸 갖다가 황교안이 피하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황교안이 이번 이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권은 정상적으로 총선을 치를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번 총선에 승리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지금 한일 분쟁의 격화도 총선의 카드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황교안의 지금 제기되는 끊임없는 의혹들을 가지고도 총선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슬슬 흘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데 언제쯤 이걸 결정적으로 몰아붙일 거냐. 총선에서 공천이 준비되기 직전에 아마 이자들은 황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내부에 공천 탈락이나 공천과 관련된 파벌 싸움이 심화되고 그때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줄지 모르죠. 그래서 바깥에서도 한국당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타이밍에 황교안의 지금 정관 예우나 떡값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이들이 제기하고 나서서 한국당의 분열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반대 입장에서 무슨 짓이든 이기기 위해서 하는 비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카드를 안 쓰면 바보지요.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기술로서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 어차피 경제는 자신이 없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 총선에 이기는 것은 내가 잘하기는 틀렸고 남을 내보다 더 엉망인 부패한 놈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우리는 좀 무능하지만 저놈은 부패한 놈이다. 그럼 부패한 집단과 좀 무능한 집단 둘 중에 누굴 고르겠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무능한 집단을 골라줄 것이다. 지금 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99년에 성매매 사건, 삼성 임원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부장검사로서 받았던 상품금을 넘어서서 2013년 10월에 법무부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의 이름이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들어 있었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2002년 당시 황교안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이 되면서 삼성의 관리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리스트의 출처에 대해 박범계는 김용철 변호사가 정의구현 사재단 앞에서 진술한 자술서라고 하면서 박 의원은 당시 김용철이가 작성했지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술서에 황교안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때 떡값 액수가 500만 원이었다. 물론 황교안은 당시 반발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2013년 11월에 또 떡값 리스트가 나왔어요. 김진태 당시, 지금 국회의원 김진태 말고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신경민 새정치연합의원이 삼성 특검 수사 자료에 들어있던 내용이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에 삼성 떡값 리스트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는 황교안이 2002년뿐 아니라 2000년 대검 공안 1과장일 때도 떡값을 수수했다. 그러면서 신경민 의원은 1년에 2, 3회 각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받았다라는 내용이 수사 자료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교안을 노무현 정권에서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사실상 수사 책임자로 시켰어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는데 자, 그 수사 책임자를 시켜서 이제 이 문제, 삼성 X파일 문제를 허지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끝없이 지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삼성은 다 알다시피 지금 문 정권에 코가 끼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이 이 주진우부터 시작해서 김용철까지 고소하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이 논란을 황교안이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 야권일 때도 이거는 의혹들을 막 터뜨렸는데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제 여권이 되어서 칼자루를 쥐고 있고 모든 정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런 부분을 더 심하게 앞으로 정빙을 해서 의혹을 제기할 겁니다. 자, 황교안이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을 뛰어넘지 않고요. 그래서 한국당이나 황교안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든지 아니면 그냥 정치를 잘못하러 왔다고 대국민 사과하고 집에 가야 된다. 자, 이걸 황교안을 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터질 시한폭탄이 보이는데 황교안한테 아부한다고 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폭탄이 터져서 나중에 집구석이 다 무너질 때 같이 죽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황교안이 나서서 폭탄의 내관을 제거해라는 겁니다. 직접. 그러면 황교안이 맞다. 아니 저 정도까지 하는데 맞지. 믿어줍시다.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내관을 황교안이 제거하세요.